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내렸죠. 미국이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유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더 풀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전쟁도 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더 푼다면 시장은 그게 더 위험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는 그림이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우디는 미국을 완전히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밀당을 하겠죠. 중국이라는 국가를 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미국이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겠죠. 불확실성이 끼어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설마 사우디가 미국하고 완전히 돌아서겠어? 이제 다시 유화책이 나올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인생을 걸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지금 말을 했으니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걸 보여줘야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불확실성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위 기사, 이 기사를 보면 국제 유가가 흔들리면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된다는 겁니다. 원자재를 싸게 사와서 대파는 국가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시장은 이번 주 CPI 발표에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건 수출입 단가 지수입니다. 이 초록색 선은 수입 단가 지수이고요. 빨간색 선은 수출 단가 지수입니다. 보시면 저 초록색 수입 단가 지수가 아래로 내려오고 빨간색 수출 단가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데 저게 이제야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다시 저 수입 단가 지수가 위로 오를 가능성 이런 게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안 좋다는 것이죠, 이게. 자, 이 자료는 신한은행 노동길 애널리스트님이 자료입니다. 이분도 분석에 아주 예리하신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색 선이 중립금리 수준입니다. 자, 연준은 과거에 중립금리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위아래 통화정책을 구사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막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위치가. 자, 여기서 200bp에서 300bp가량 상회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만 보면 페드는 금리 인상을 운행 위기 등등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4월에는 막 페드가 막 뭐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금리 인상 종료부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빠질지 아무도 모르죠. 자, 이 오른쪽 그림은 저 파란색 선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이 회색 선은 경기 확장 개월수입니다. 이 과거의 선을 보시면 경기 확장 개월수, 이게 기준금리 선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맨 왼쪽 80년대만 빼면 그렇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한은행 노동길 애널리스트님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 선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이고 회색색 선은 한국 수출입니다.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작년 10월 이 저점으로 낙폭을 현재 축소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근데 이 선행 지수가 한국 수출 4개월 선행한다고 합니다. 이 선행 지수가 한국 수출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차를 고려했을 때 2분기 중에는 이 수출 감소세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낙폭 축소한다는 것이 상승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승 전환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노동길 애널리스트님 자료입니다. 이번 주 중요 지표 발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미국 연준 내 3인자인 윌리엄스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2월 달에 인터뷰에서 최저금리 5.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우리나라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부동산만 막으면 정권 위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물 인플레이션 못 잡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표와 상관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동결하면 3.5%고 만약 미국이 5월에 0.25bp 인상하면 1.75가 차이가 나죠?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경우 추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지표는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예측치는 5.2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석유 감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13일 목요일 새벽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원유 감축 이슈로 이번 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 단기적 주가 상승 기조가 보이는가 싶더니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장은 배드 이즈 배드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안 좋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